이번에는 특정한 그 이름의 파일을 검색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글롭이라는 모듈을 사용한대요. 글롭이라는 모듈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글롭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모듈 이름이 글롭이고 글롭 안에 함수가 또 글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좀 똑같아서 헷갈리지만 하여간 이건 모듈 이름, 요거는 함수 이름입니다. 요 글롭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어떤 그 이름을 써주면 이걸로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이 별자는 뭐냐면 뭐든지 이런 뜻입니다. 이 별 표시를 하면 뭐든지 이런 뜻이고 .txt 하면 뭐가 됐든 간에 앞에 붙는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끝에가 .txt로 되는 거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import 글롭 하고 글롭 별.txt 하면은 a.txt랑 c.txt가 나오죠. 아까 c.txt는 제가 이제 복사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A하고 C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폴더에 있는 엑셀 파일을 다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롭 하고 엑셀 파일은 무조건 .xlsx로 끝나니까 이렇게 검색하면은 xlsx로 끝나는 게 다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이미지 파일을 다 찾고 싶다. .jpg 하면은 jpg로 끝나는 파일들을 다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파일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정 폴더에서 원하는 파일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테스트1 밑에 있는 txt를 찾고 싶다. 그럼 테스트1 슬래시 하시고 별.txt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1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아무 글자 나오고 그 다음에 txt로 끝나는 파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1에 있는 b.txt랑 테스트1에 있는 a.txt 두 개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주 고급 기능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코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씩 뜯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for라는 코드가 있어요. 첫 번째 줄. for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울 때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배웠죠. 학교 다닐 때. 그죠? 네, 사전에서 보면은 조금 밑에 가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은 국기를 위해서 경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기 쪽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국기 쪽을 보고 경례를 해라. 그래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가 이제 여기서 for는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뭐를 보고 거기 쪽으로 뭘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뭘 보고 하라는 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for 하고 name 한 다음에 in 나오고 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글롭하고 test1 슬래시 별.txt 하면은 요 코드의 결과는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요 코드를 하면은 b.txt랑 a.txt랑 파일 두 개를 찾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 in 하면 뭐예요? 어디 안에 있는 이런 거죠. 요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a.txt랑 b.txt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뭘 해주라 이겁니다. 요것들 각각을 대해서 얘를 보고 뭐 하나 하고 얘를 보고 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 찾으면 그 파일마다 어떤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파일 하나하나마다 뭔가 작업을 해줘라. 이럴 때 for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결과에 대해 일정한 작업을 반복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간식을 줘야 돼요. 그럼 한 명 한 명한테 간식을 갖다 주면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for문입니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파일마다 뭔가 하나하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가 있고 요 파일을 가지고 작업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느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지를 변수화 시키는데 그게 두 번째 나오는 name입니다. 이 name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돼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name이라고 하셔도 되고 n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name이라고 해놓으면 a.txt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여기가 a.txt가 됩니다. b.txt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name이 b.txt가 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for라고 쓰고
name이라고 쓴 다음에 한 칸 띄고 in 하고 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줘요. 그 다음에 땡땡 하시고 줄을 바꿔주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들여쓰기는 뭐냐면 지금 땡땡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 다음의 내용을 반복해서 적용을 해라 라는 뜻인데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코드가 여러 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부분은 전부 뭐냐면 요 포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포문은 파일마다 뭔가를 작업을 해줘라 이건데 요 세 줄은 다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요 세 줄이 다 이 포문에 걸리는 겁니다. 세 줄의 내용을 요 파일마다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일단 해보면 프린트를 해봅시다. 프린트는 기본적인 기능은 그냥 화면에 뭔가를 찍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름은 프린트라고 되어 있지만은 종이에다 찍어주는 게 아니고 화면에다 찍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왜 이름이 하필 프린트냐? 옛날에는 모니터가 없었어요. 1970년대 이럴 때는. 그래서 그때는 모니터가 없고 무조건 뭘 하면은 종이로 된 프린터에 지기지기지기 하면서 찍혔거든요. 요즘에 영수증 프린터 같은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유물인데 하여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 1 폴더에서 txt 파일을 검색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파일 이름이 name이죠. 각각의 파일 이름 name을 화면에 찍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b.txt, a.txt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b.txt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해요. 그 name 값이 b.txt가 되고 그걸 출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a.txt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요 순서로 나온 거는 이제 검색한 순서가 요 순서라서 그래요. 그럼 name이 그 다음에는 a.txt가 돼서 프린트 name 하면 a.txt가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는 이렇게 썼는데 실행이 2번 된 거죠. 우리는 이걸 한 번 실행했는데 실제로는 이 결과가 2개이기 때문에 실행을 2번 합니다. 이 프린트 네임이 2번 실행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 네임 값이 계속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네임이라고 쳐보면은 a.txt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실행한 게 요거라서 요 네임의 값이 a.txt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os.stat 하면은 이 네임의 정보를 볼 수 있죠. 이 파일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라고 하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요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s.st 언더바 mtime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그 초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포문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제 결과가 한 번에 2개씩 나오니까 파일이 여러 개면 여러 개씩 나오니까 이거를 포문 안쪽에다 코드를 처음부터 짜시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문 바깥에서 마지막 파일 하나만 가지고 일단 작업을 이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arrow.get 하고 요거를 tginfo는 아시아 서울 이렇게 하시면은 날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이제 t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요. 근데 이제 들여쓰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탭 키를 누르면 됩니다. 탭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들여쓰기 줄을 맞춰 주셔야 되고 이게 줄이 막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들쭉날쭉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줄 맞춤을 기준으로 포문의 적용 범위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줄을 딱 맞춰 주셔야 돼요. 그냥 탭을 누르면 딱 4칸씩 들여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파일이 2개가 찾아지는데 그 2개의 검색 결과에 대해서 시간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네임을 출력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t 콤마 네임 하면은 시간도 출력하고 이름도 출력해라 이렇게 되겠죠. 실행해 보면 b.txt는 3시 32분에 만들었고 a.txt는 3시 46분에 만들었고 이렇게 시간이랑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여기다가 t.year 이렇게 하면은 요 시간 정보 중에서 year, 날짜 정보만 출력을 해요. 그럼 2022년에 b.txt를 만들었고 2022년에 a.txt를 만들었고 만약에 연도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월 하고 싶다. 월이 영어로 뭐죠? month죠. 네, month 이렇게 하면은 예, B도 2월에 만들었고 A도 2월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날짜로 하고 싶다. day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24일에 만들었고 24일에 만들었다. 만약에 월이랑 날짜를 하고 싶다. 그럼 t.month랑 t.day 하면은 2월 24일, 2월 24일. 그러면 t.year, t.month, t.day 하면은 2022년 6월 24일, 2022년 6월 24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슬라이드 22쪽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세 줄의 내용을 모든 검색 결과에다가 반복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마다 어느 파일에다가 그걸 적용하고 있냐가 요 네임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죠. 파이썬에 for라는 게 있는데 if라는 것도 있어요. if는 뭡니까? 만약에 이런 뜻이죠.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봅시다. t.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함수라서 괄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뭐냐면 요일을 계산해줘요. 요일은 이제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괄호가 붙습니다. 그럼 3 이렇게 나오는데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요. 0번이 월요일이고요. 1번이 화요일, 2번이 수요일, 3번이 목요일, 4번이 금요일, 5번이 토요일, 6번이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0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0번, 화요일이 1번, 수요일이 2번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2월 24일은 3번이죠. 목요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if 한 다음에 t.weekday가 이 같다 표시 두 개 쓰면은 같다라고 했죠. 는 하면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3과 같으면 땡땡.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들여쓰기 한 부분의 내용을 실행을 해라 이겁니다. 프린트 네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조건을 만족하면은 네임을 출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출력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날짜의 요일이 3과 같다면 만약에 요일이 3과 같다면 땡땡 파일 이름을 출력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3을 4로 바꾸면 뭐겠어요? 그러면 4는 금요일이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에 만든 파일은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포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프린트가 있는데 요 위에다가 if라고 하고 요거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끝에 땡땡을 붙이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if문이 있기 때문에 if문에 해당되는 걸 들여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들여쓰기 한 부분은 if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 일을 해라. 그럼 이제 실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파일이 다 목요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만든 파일을 출력하라고 하면 금요일 날 나온 파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으로 바꾸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조합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특정한 예를 들면 파일들 중에서 어느 요일에 만든 파일을 찾으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특정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 이전에 만든 파일만 찾으라든지 이후에 만든 파일만 찾으라든지 특정한 날짜에 만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위크데이 요일 대신에 t.day는 23 이렇게 하면 23일 날 만든 파일만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다 24일 날 만든 파일이니까 24일 날 만든 파일을 찾아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문이랑 if문을 조합을 하면은 특정한 조건에 맞는 파일들을 찾아서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